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코인 거래소 안에서만 노는 자산이 아닙니다. 모건 스탠리가 ETRAD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코인 거래 버튼 하나 추가하는 뉴스가 아닙니다. 월가 대형 금융사가 자기 고객 계좌 안에 암호화폐를 넣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을 볼 때 이제 가격만 보면 안 됩니다. 누가 사고 있는지, 어떤 플랫폼에서 거래되는지, 어떤 금융회사가 들어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권 자금 흐름을 계속 정리해 드릴 테니 코인 시장을 감이 아니라 돈의 이동으로 보고 싶다면 구독해 두세요. 자,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모건 스탠리까지 비트코인 거래를 시작하면 코인은 진짜 제도권 자산이 되는 걸까요?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2026년 상반기부터 ETRAD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 자산 인프라 업체 GROHASH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ETRAD입니다. ETRAD는 그냥 코인 거래소가 아닙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ETF, 옵션 같은 전통 금융 상품을 거래하는 증권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비트코인 거래가 들어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예전에는 비트코인을 사려면 코인 거래소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거래소 앱을 깔고 지갑을 만들고 코인 전송이나 보안 문제도 신경 써야 했습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ETRAD 같은 증권 플랫폼 안에 비트코인이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식 보던 계좌에서 비트코인도 볼 수 있습니다. ETF 보던 사람이 암호화폐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금융회사 고객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접근성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투자시장에서 접근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금 흐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모건 스탠리라는 이름입니다. 코인업계 회사가 비트코인을 홍보하는 것과 모건 스탠리 같은 월가 대형 금융사가 암호화폐 거래를 넣는 건 무게가 다릅니다. 모건 스탠리는 전통 금융의 상징 같은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ETRAD를 통해 비트코인 거래를 제공한다는 건 고객 수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은행은 괜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요가 있고 수익이 있고 규제 리스크를 계산할 수 있다고 봐야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단순히 모건 스탠리도 코인 한다더라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전통 금융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는 흐름입니다. FT 보도에서도 모건 스탠리가 ETRAD에서 현물 암호화폐 거래를 도입하고 초기 파일럿을 거쳐 약 800만 명 고객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언급됐습니다. 수수료도 약 0.50% 수준으로 보도됐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수수료 경쟁입니다. 대형은행이 단순히 구색 맞추기로 코인 거래를 넣는다면 수수료 경쟁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낮게 잡고 들어온다는 건 이 시장을 진짜 고객 확보와 거래 수익 시장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이 투기 자산이든 아니든 금융회사는 고객이 원하는 자산을 플랫폼 안에 넣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밖으로 나가는 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비트코인을 사려고 코인 거래소로 빠져나가면 증권사는 그 자금을 놓칩니다. 반대로 자기 플랫폼 안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게 만들면 고객 자산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금융회사의 계산입니다. 비트코인이 좋아서라기보다 고객 돈의 흐름을 놓치기 싫은 겁니다. 세 번째로 봐야 할 건 ETF 이후의 변화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온 뒤부터 비트코인은 성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코인을 사야 했습니다. 이제는 ETF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퇴직연금 계좌, 증권 계좌,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안에서 비트코인 노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ETF가 첫 번째 문을 열었다면 ETRAD 같은 증권 플랫폼의 현물 거래는 두 번째 문을 여는 겁니다. ETF는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ETRAD 거래는 비트코인 자체를 전통 증권 플랫폼 안에서 사는 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면 비트코인의 투자 자층이 넓어집니다. 밸런스도 암호화폐가 점점 주류 투자 자산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찰즈 슈와브, 퍼델러티, 블랙라크 같은 기존 금융회사들의 참여가 투자자 신뢰를 키우고 있고 젊은 투자자뿐 아니라 60대 이상 투자자들도 ETF 등을 통해 암호화폐를 포트폴리오에 일부 넣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전 코인 시장은 젊은 개인 투자자, 고위험 투자자, 거래소 중심 투자자가 주도했습니다. 이제는 자산운용사, 은행, 증권사, 금융자문사, ETF 투자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무조건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도권에 들어오면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 감시도 강해집니다. 규제도 따라옵니다. 세금, 공시, 리스크 관리 기준도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도 큰 방향은 분명합니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바깥 시장에만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전통 금융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 접근성이 커지면 수급은 어떻게 바뀔까요? 첫째, 신규 자금이 들어오기 쉬워집니다. 코인 거래소에 가입하지 않던 사람도 기존 증권 계좌 안에서 접근할 수 있으면 심리적 장벽이 낮아집니다. 둘째,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 자산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전에는 코인 사냐 마냐였습니다. 이제는 포트폴리오에서 몇 퍼센트 넣을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셋째, 가격 변동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 투기 수요만 있으면 변동성이 더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ETF와 증권 플랫폼을 통한 장기 자금이 들어오면 가격을 받치는 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위험도 있습니다. 제도권 자금은 냉정합니다. 수익이 안 나면 빠집니다. 금리가 높아지거나 위험 자산 선호가 꺾이면 비트코인에서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진입은 무조건 호재가 아니라 시장의 성격이 바뀌는 일로 봐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더 커질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동시에 더 엄격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들어올수록 비트코인은 점점 이렇게 바뀝니다. 첫째, 투기 자산에서 포트폴리오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둘째, 거래소 중심 자산에서 증권 계좌 안의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셋째, 개인 심리 중심 시장에서 기관 수급 중심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넷째, 규제 바깥의 자산에서 규칙 안의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이 변화가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의 매력은 여전히 변동성입니다. 하지만 제도권 금융이 들어올수록 비트코인은 더 큰 자산군처럼 다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뭘 봐야 할까요? 첫 번째, 모건 스탠리 ETRAD 서비스가 실제로 얼마나 확대되는지 봐야 합니다. 파일럿에서 끝나는지, 전체 고객에게 열리는지, 거래량이 붙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다른 금융사들이 따라오는지 봐야 합니다. 모건 스탠리 하나로 끝나면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슈워브, 퍼델러티, 다른 은행과 증권사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면 흐름은 커집니다. 세 번째, ETF 자금 흐름을 봐야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돈이 계속 들어오는지 아니면 빠지는지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네 번째, 미국 규제 흐름을 봐야 합니다. 법적 기준이 명확해질수록 대형 금융사는 움직이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규제가 꼬이면 속도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트코인 가격이 중요한 지지선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제도권 뉴스가 좋아도 가격이 무너지면 시장은 불안해집니다. 결국 뉴스와 차트는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ETRAD 암호화폐 거래 진출은 단순 기능 추가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전통 금융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는 흐름입니다. ETF가 비트코인을 제도권 계좌 안으로 끌어왔다면 ETRAD 같은 플랫폼의 현물 거래는 비트코인 접근성을 더 넓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코인 거래소 안에서만 노는 자산이 아닙니다.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ETF, 금융자문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 비트코인은 점점 투기 코인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안에 일부 넣을 수 있는 고위험, 디지털 자산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변동성은 여전히 큽니다. 규제 이슈도 남아 있습니다. 제도권 자금은 들어올 때도 빠를 수 있지만 나갈 때도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뉴스가 말해주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월가는 더 이상 비트코인을 밖에서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자기 플랫폼 안으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까지 비트코인 거래에 들어온다는 건 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흐름이 더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